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들어가는 건 화요일 수업했었던 내용, 바로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는 주제의 내용들 선지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다 보셨을 테니까 내용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저희 기본서 페이지로는 현재 4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41페이지는 일단 맨 첫 번째 뭐부터 들어가 있느냐? 시장 실패의 의미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요일 수업에 대한 첫 번째 선지가 바로 여기였어요. 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 실패에 대해서 나와 있죠. 시장 실패란 여기다 빈칸 만들어 놨습니다. 가격 기구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자원이 효율적이지 못한 배분 상태에 가는 것. 이걸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시장 실패의 유형들이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공공재 부족도 너무 중요하지만 공공재의 부족, 특히 경합성과 배제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공공재 하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선지는 자연 독점부터 구성을 해봤거든요. 여기 자연 독점 파트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여기가 2번 선지입니다. 자연 독점은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초기에 투입 자본이 큽니다. 그리고 비용 체감이 발생합니다. 규모의 경제 때문에 비용 체감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독점화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것.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 독점이었습니다. 자, 다음 선지 들어가 볼까요? 다음 선지는 불안정 경쟁도 너무 중요한데, 과점도 중요한데, 어차피 여기는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서. 중요한 내용도 다 들어가야 하지만 우리는 책을 어쨌든 짧게 꼭 다 읽어봐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제가 쑥 날았습니다. 불안정 경쟁도 중요하지만 외부 효과가 훨씬 더 빈출입니다.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와 불경제 두 개를 다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여기가 3번 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외부, 경제, 제3자에게 나 말고 다른 사람, 우리 경제활동에 관련되지 않는 누군가 다른 사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편익이 발생을 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생산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 사회적인 최적보다 과소 거래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외부 불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외부 불경제는 자,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어떡하죠? 자, 여러분, 이 줌의 제일 큰 문제가 제가 화면을 좀 가리게 된다는 거. 책 보면서 꼭 봐주시고요. 여러분, 프린트 꼭 봐주셔야 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외부 불경제. 생산자에게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 부정적 외부 효과만큼 만약에 세금을 징수하게 만든다, 세금을 내게 만든다. 그러면 사회적 최적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불경제는 제가 빈칸을 여기다가 했습니다. 피부세. 그래서 세금, 부정적 외부 효과 크기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면 부정적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 부정적 외부 효과는 외부 효과 발생하는 산업은 너무 많이 생산돼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일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부분을 4번 선지로 딱 만들었어요. 보이시죠?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하는 거에 적응이 되는 거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외부 불경제 내용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 정보의 비대칭성 들어가 볼까요? 정보의 비대칭성은 제가 정부 비대칭성에 대한 대책, 요거 가지고 내용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정부의 비대칭성에 대한 대책은 아시겠지만 기업이 정보를 공개한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 그리고 공적인 유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 그래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만들어주는 방식. 그러니까 공적인 유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 하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규제를 하는 방식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요. 저희가 6번 선지 구성을 했어요. 자, 이제 정부의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했잖아요. 그 개입의 구체적인 형태, 규제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양도 많아요. 그래서 규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오늘, 내일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복습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규제의 의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규제는 일단 그죠? 정부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권리 제한 혹은 의무 부과 이렇게 두 가지가 행정 규제를 진행하는 이유고요. 이 행정 규제의 특징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행정 규제에 관련된 정말 중요한 부분 바로 규제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규제에서 우리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분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가장 핵심 특징이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보이시죠? 경제적 규제의 가장 핵심 바로 포획, 지대 추구라는 정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그래서 경제적 규제의 부작용이 크죠. 사회적 규제는 그거에 비해서 규제의 정당성이 굉장히 큽니다.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역사가 짧고요.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크다. 제가 여기 가지고 선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여기는 7번 선지, 그 다음 여기 사회적 규제에 대한 특징은 8번 선지로 처리를 했고요. 두 가지 봤고요. 자, 그 다음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얘기했으니 그 다음은 바로 여기 명령지시적인 규제와 수단 유인적인 규제. 명령지시적인 규제는 직접적으로 금지 제한하는 규제, 시장 유인적인 규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유인을 제공해 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시장 유인적 규제는 직접적으로 정말 하지 마! 규제하는 게 아니라 유인을 제공해서 알아서 하게끔 만들어주는 규제.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가지고 제가 9번 선지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 10번 선지는 그 다음 여기 규제의 대상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투입 규제, 성과 규제, 관리 규제 그 중에서도 성과 규제의 빈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가장 마지막 결과물을 규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규제자가 도달해야 하는 요거 빈칸 쳤습니다. 최소 목표치 요걸 설정하고요. 이 최소 목표치를 도달하기 위해 방법은 알아서. 그래서 이 기준치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방법은 피규제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는 것. 이게 성과 규제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규제의 분류, 직접 규제, 공동 규제, 자율 규제.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 그다음 공동 규제 가지고 제가 선지 구성해 봤습니다. 공동 규제의 핵심은 정부와 공동으로 규제한다 아니라고 했고요. 정부가 권한을 민간에게 위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규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11번 선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규제의 방식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거기 나와 있는 5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규제. 네거티브가 왠지 느낌에 부정적인 것 같아서 규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는 원칙은 허용, 원칙적으로는 허용. 예외적으로만 금지. 그래서 규제 대상의 자율성이 훨씬 크다. 이랬죠. 자, 사실 여기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이 규제의 목적은 어차피 2단원, 2장 가면 다시 볼 테니까 여러분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희 윌슨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윌슨.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의 큰 단원 가지고 구분을 했죠. 빈칸 여기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단 이익 집단 정치한 다음에 여기가 비용이니까요. 요건 빈칸 아니었죠. 여기가 규제로 인한 비용이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는 여기는 규제로 인한 편익이 들어가 줘야 할 거고요. 편익이 분산됐습니다. 이득은 분산되었는데 비용, 손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반대로비, 바로 기업가 정치. 편익은 집중되어 있는데 편익은 여기가 집중입니다. 분산이니까 여기 집중이겠죠. 집중되어 있어서 편익을 누리는 일부가 엄청나게 찬성하는 로비를 한다. 이게 바로 고객 정치.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빈칸을 꼭 메꿔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빈칸 자체를 제가 아예 13번 문제로 출제를 했죠. 자, 그 다음 14번 고객 정치. 고객 정치는 찬성하는 로비가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라이언트의 정치라는 점을 꼭 눈여겨서 봐주시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기업가 정치 많이 나오죠. 기업가 정치 보시면 기업가 정치는 여기 이 페이지에 있네요. 기업가 정치는 여기 이 페이지에. 기업가 정치는 굉장히 반대 로비가 급싱하다. 기업가 로비는 제가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다수의 규제 편익 집단이 현재 규제로 인한 편익 집단은 소극적인 행태를 보입니다. 집단 행동의 딜레마 때문에 편익이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격하게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지만 소수의 기업가 집단이 현재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직적으로 규제를 반대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기업가 정치에 대한 내용 가지고요. 15번 선지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하고 책 47페이지까지 읽으셨는데요. 48페이지 나와 있는 여기 이익집단 정치까지 꼭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내일 아침 영상에서는
바로 여기서부터 규제 실패와 규제 개혁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 실패, 그다음 그 정부 실패에 대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민영화, 민간의 내용까지 한번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수고하셔야죠. 저하고 영상 짧게 찍었고 이제 수고하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수업 아니 공부 끝날 때까지 학습 다 하실 때까지 정말 힘내서 오늘 하루 진짜 여러분 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안녕.